그러면 분류가 이제 법에서 4용도 구지역으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 이걸 21개로 다시 쪼갠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개념을 잡아 드릴게요. 주거지역은 다시 6개로 나눠집니다.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은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일반은 1, 2, 3종이 있거든요. 상업지역이 4개로 나눠집니다.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이렇게 해서 4개. 공업지역이 다시 3개로 나눠지거든요. 주거지역 분류하고 똑같아요. 전용, 일반, 준이죠. 그래서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 공업지역. 이렇게 해서 3개입니다. 그리고 녹지가 3개인데, 보존 녹지, 생산 녹지, 그 다음에 자연 녹지. 이러면 도시가 이제 몇 개로 다시 나눠지냐면 16개로 쪼개져요. 주거지역이 몇 개입니까, 여러분? 6개죠. 상업지역이 4개죠. 공업지역이 3개, 녹지 3개, 6, 4, 3, 3이라면 16개죠.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 3개, 19개죠. 21개. 그래서 최종 분류는 생활권으로 최종 분류는 몇 개로 나누고 있냐면 21개로 나눠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가 용도지역이 어디에 속합니까? 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상업지역이라고 말씀하셨고, 수업 마치면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니까 주거지역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상업지역이 4개거든요. 중심, 일반, 유통, 근린. 그러면 여기가 어떤 상업지역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약간 멈칫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이 총 6개,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이 있다 그러면 어떤 주거지역입니까? 라고 제가 반문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간 멈칫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각각의 용도지역별로 우리가 어떤 용도지역에서 개념이 있는지를 한번 보게 될 건데, 토지가 어떤 용도지역에 속한지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걸 떼가지고 확인을 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갖다 떼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면 거의 90%는 이제 다 잡아냅니다. 그래서 이걸 왜 잡아야 되냐면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요. 준주거지역에서 어쩌는저쩌니, 계획관리지역에서 어쩌는저쩌니, 생산관리지역에서 어쩌는저쩌니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계획관리나 생산관리나 준주거지역이나 일반 상업지역이나 이 등등을 그죠? 그냥 글자로 보면 안 되고 그 공간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보시면 책의 내용들이 잘 읽혀집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하고 좀 잡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용도지역의 분류와 개념 이래가지고 나옵니다. 국장, 시도, 시장, 대도시장은 국장, 시도, 대도시시장은 누굽니까? 야가 천천히 하시면 돼요. 국장, 시도, 대도시시장은 얘들 누구예요? 중앙이 아니고 관리계 결정권자는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마음에 결정하며 되죠. 문제가 흐지 부드럽죠. 봐봐, 다시 읽어볼게. 국장, 시도, 대도시시장은 그죠?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라는 말이 부드럽습니까? 관리계 결정권자가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말이 부드럽습니까? 그죠? 관리계 결정권자에서 배운 거예요, 이미. 관리계 결정권자는 원칙 누구더라?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누구도 하더라? 국장. 그래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의 개념들이 정리가 되면 문장이 부드러워지는데 정리가 안 되면 공법은 국장, 시도, 대도시, 그 다음에 특광시장, 군수 때문에 기재라는 과목이 공법이라는 과목이다. 그래서 요 부분들만 잘 극복하시면 조금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세분할 수가 있다. 시도, 대도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도 세분할 수 있다. 뭐를 이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추가 세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한번 볼게요. 줄만 칠까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할 수가 있다. 뭐로요? 조례로.
조례로. 조례는 지자체마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보니까 전용주거지역이 1종과 2종이시잖아요. 그죠? 서울시 조례로요, 3종 일반주거지역을 만들 수, 3종 전용주거지역을 만들 수가 있어요. 조례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건 지자체 조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조례로요, 4종 일반주거지역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례로 만들 수 있는데 조례로 뭐만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주, 상, 공, 녹. 그러니까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조례로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디만 조례로 나눌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주, 상, 공, 녹. 도시죠, 도시.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분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부터 한번 볼게요. 도시. 인구와 산업이 밀집이 되어 있거나 그 밀집이 예상돼서 체계적 개발 정비 관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고, 주거지역 거주 안전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용 들어갑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양호한 동그라미. 자, 전용 주거지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종 전용이 있고 2종 전용이 있거든요. 자, 1종 보시면 단독 중심의 양호한, 2는 공동 중심의 양호한. 그래서 양호한 동그라미 하시고 1하고 2의 차이가 나왔죠. 단독 중심이냐 공동 중심이냐.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나옵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편리한 동그라미 키워드죠.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의 차이가 나와버렸죠. 전용 주거지역은 어떤 주거환경? 양호한. 일반은요, 편리한. 근데 일반 주거지역은요, 1, 2, 3종으로 나눠지는데, 올해 시험에 나왔죠. 저층 편리한, 중층 편리한, 중고층 편리한.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공통점은 편리한이죠. 차이가 있다 그러면 층수죠. 저층, 중층, 중고층. 저층은 몇 층이야? 4층 이하를 말합니다. 아파트 못 지어요. 일종 일반 주거지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어요. 몇 층이나 있기 때문에 4층이야. 아파트는 법적 개념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 되면 아파트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전면 금지된 지역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 2, 3종의 차이점도 나왔죠. 그죠? 저층, 중층, 중고층. 작년 시험에서 이게 나왔어요. 이게 2종이 나왔어요. 2종이. 그래서 용도지역 작년에 하여튼 3개인가 4개인가 제가 놓은 거로 기억하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개념으로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아주 쉽게. 자, 그러면 전용과 일반의 차이를 알면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어떤 주거환경? 양호한. 일반은 편리한. 자, 그러면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전용은 뭐라고요? 양호한. 일반은 편리한이죠. 양호한하고 편리한의 차이를 알면 되거든요. 그러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의 차이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저기는 전용 주거지역이네, 저기는 일반 주거지역이네 라는 걸 눈으로 보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용 계획서를 안 찾아봐도 돼요. 자, 볼까요? 양호한하고 편리한이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양호한이 뭐예요? 양호한 거. 양호한 거죠. 나쁘지 않은 거. 나빼드가. 자, 그 다음 편리한은 뭐예요? 편한 거. 그죠. 맞아요. 맞아. 이거 맞아요. 양호한은 양호한 거고, 편리한은 편리한 거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공간적 개념을 잡아야 되거든요. 공간적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전용 주거지역에서 얘기하는 양호한과 일반 주거지역에서 이야기하는 편리한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요.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이잖아요. 그죠?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이잖아요. 그죠? 그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인데, 뭐하진 않다. 뭐하진 않다. 그쵸? 편하진 않아요. 편하진 않는데 양호하다 이겁니다. 편하진 않는데 양호하다.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은 편하진 않은데 양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질을 강조합니다. 삶의 질.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그렇죠. 새소리가 들리겠죠. 그림을 그려봐봐. 아침에 일어나니까 새소리가 들려. 공기가 맑죠. 앞에 건물이 없어요. 확 트였어요. 그죠? 숲이 쫙 우거져 있겠죠. 동네가 조용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요. 어떤 도시를 가든지 간에 전용 주거지역은 어디를 끼고 있냐면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산을 끼고 있어요. 또는 공원을 끼고 있어요. 서울을 대표하는 산이 무슨 산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북한산 또는 남산이죠.
그죠? 북한산 아래에 있는 성북동,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평창동, 대한민국 국민들이 성북동, 평창동은 다 합니다. 옛날에는 성북동 사모님이랬잖아요. TV 나오면 전부 다 성북동 사모님. 요즘은 무슨 동 사모님? 평창동 사모님이래요. 그 어디 있어요, 전부 다? 평창동이 어디 있어요? 그쵸, 북한산 밑에 있잖아요. 남산 밑에 한남동.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남동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 데는 어떻게 편합니까? 양호합니까? 편하진 않아요. 편하진 않아요. 왜 편하지 않냐면요. 아침에 콩나물 고기 먹고 싶은데 집에 콩나물이 없어. 그러면 전용 주거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콩나물이 없어. 그렇죠. 차 타고 나가야 돼요. 차 타고. 그거 사와야 되죠. 편리한 주환경은 콩나물을 먹고 싶어. 콩나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슬리퍼 타고 나가면 되죠. 그죠? 편하니까 슈퍼가 근처에 있다니까요. 여기는 슈퍼가 없어요. 슈퍼는 없는데 뭐가 있냐면 새콤 초소들이 막 있어요. 동네가 보면. 조용하죠. 지대가, 어디 봐요? TV에 나오잖아. 평지야. 약간 오르막길이야. 약간 오르막길이죠. 오르막길에 담장에, 그죠? 외제차들이 쫙 서 있죠. 담장 높이가 높죠. 조경수가 쫙 차 있고. 지금 동네 어딘지 대충 그림 나죠. 그죠? 그거가 전용주거지입니다. 그거는 서울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다 그래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산 또는 공원을 끼고 있으면서 동네가 조용한 곳이 됩니다. 밤에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그래서 새콤초소가 있다니까요. 걔들 자체 경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용주거지역은 그런 동네를 떠올리면 돼요. 차이가 보니까 1종하고 2종의 차이는 1종은 뭐야? 단독 양호한이죠. 그러니까 재벌들이 어디에 살까요? 여기 살겠지 뭐. 여기 살겠지. 재벌들이 편한 데 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 이제 재벌의 숫자는 0.00001%인데 드라마 소재는 99.999%가 재벌들이고 그걸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 애들 살고 있는 동네를 한 번씩 TV에 비춰주죠. 그러면 거기가 다 뭐더라? 1종 전용주거지역입니다. 2종 전용주거지역은 뭐라고 돼 있어요? 공동양환이죠. 공동양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신문에 나왔죠, 얼마 전에. 아파트를 지을 수, 공동이니까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는 없을 것 같아.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순간에요. 뭘 포기되냐면 양환을 포기해야 돼요. 밀도가 높아지거든요. 아파트 층수가 올라가죠. 그럼 인구 밀도가 높아지겠지. 그죠? 그러면 양호할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하는데 아파트가 되기는 안 되는 게 아니고 되기는 되는데 아파트가 된다 하더라도 고층이 아니고 무슨 아파트? 저층. 그리고 주로 뭐가 있냐면 빌라들이 많겠죠. 빌라. 그죠? 몇 평짜리? 그렇죠. 100평, 150평, 복층 빌라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데가 어디더라? 이종 전용주택. 한남더 힐 100억짜리. 그런데 공동주택이죠. 그런데 주로 누가 많이 사냐면 이런 데는 연예인들이 많이 살아요. 연예인들이. 그 동네 가보면 그죠? 장동건이가 차 닦고 있죠. 있죠. 그들만의 리가 따로 있다고. 그죠? 18세대의 빌라인데 복층 150평짜리 빌라. 그죠? 경비가 18명. 18세대 빌라인데 경비가 18명. 그러되면서 관리를 해주고 있죠. 평층수 높고. 그런 데가 다 어디예요? 이종 전용주거지 되고.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고유명사화되어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방배동 빌라촌, 해운대, 부산의 해운대 달맞이고개 빌라촌 이런데, 또 뭐 설해마을 들어보셨죠? 그런 데들이 많다. 또 어디에? 한남동 또는 동부 이촌동 들어보셨나요?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곳, 그런 곳들이 연예인들 내지는 CEO들, 젊은 CEO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2종 전용, 1종 전용. 자, 머릿속에 그림만 그리시면 돼요. 그림만 딱 그리시면 돼요. 대충 이제 감 나옵니까?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리한입니다. 일반으로 할게요. 편리한 주환경은요, 1, 2, 3종이 있잖아요. 그죠? 1, 2, 3종인데 뭐로 구분하던가요? 층수, 저층, 중층, 중고층. 그죠? 저층은 몇 층이야? 4층이야. 4층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층 이하가 있는 편리한 주환경은요, 동네에 단독, 다가구, 4층이 하니까 다세대, 그죠? 연립, 그죠? 연립, 뭐, 흔히 이제 우리가 빌라라고 부르고, 원룸,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도로가 좁죠? 차 2대가 못 다니죠?
그렇잖아. 그래서 일방 통행길이 많을 건데, 주로 뭘 많이 하냐면요. 전국적으로 재개발을 많이 합니다. 재개발. 재개발을 하면서 일종을 이종으로 종상향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각종 혜택을 주기도 하고, 혜택 준 만큼을 갖다 임대주택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다시 회수하기도 하고, 뭐 그런 등등의 조치가 취해주는 것들이 일종 일반주거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층수가 몇 층이 합니까? 4층이야죠. 4층이야. 대충 동네 그림이 떠오릅니까? 예. 이종은 뭐야? 중층이죠, 중층. 그 중층이 옛날에는 몇 층 이하라고 있었는데, 중층의 개념이 바뀌어요, 이게. 그죠? 그래서, 지금은 그 층수를 갖다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봤을 때, 15층 내외의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다라고 하면, 거기는 여지없이 뭐가 된다? 2종 일반 주거지로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13층, 한 4, 5년 전에 15층, 그러고 나서 한 10년 전에 법을 개정하면서 중층의 층수가 옛날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없애버렸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중층의 개념이 바뀌거든요, 지금은. 옛날에는 30층이, 우리나라 70년대는 30층이 어떤 건물이에요? 그죠? 초고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때 제일 높았던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 어떤 건물이에요? 옛날에, 70년대 63빌딩이 없었어요. 70년대, 60년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서울역 앞에 있죠. 서울역 앞에 대우빌딩 31층. 그게 3일빌딩이에요. 3일빌딩. 3일빌딩. 그게 대우. 지금은 금호가 인수해가지고 지금 또 바뀌었는가 모르겠다. 그래도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았습니다. 제일 높은 건물이었죠. 서울역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높은 건물이 뭐야? 63으로 바뀌었죠. 지금 제일 높은 게 100층. 100층은 요즘은 뭐 급입니다. 그냥.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도 100층을, 부산에 가면 LCT라고 100층짜리 아파트가 주상복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층의 개념이 바뀌다 보니까 이걸 법의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게 좀 적합치 않다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아파트도 보통 몇 층을 짓습니까? 요즘은 30층, 50층은 그냥 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층 개념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2종은 그냥 중층이라 얘기합니다. 3종은 뭐라 불러요? 중고층. 이렇게 해서 뭐로 구분합니까? 층수로 구분하죠. 자, 그래서 전용주거적과 일반주거적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개념은 다 잡았어. 전용은 뭐라고요? 양호한. 일반은 편리한. 그러니까 양호한. 형용사로 기억하면 안 돼. 형용사는 몰라도 돼. 동네를 알면 돼. 그 동네를 알면 글자를 가지고 찾아낼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글자를 외우지 말고요. 공법을 조금 잘하는 팁을 제가 하나 드리면 공간을 항상 기억하세요. 공간 재구조학에서 혁신구역이라면 어디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공부를 할 때 개념이 풍부해지고 책이 부드럽게 읽혀집니다. 근데 그걸 그냥 글자화 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휘발성이 강하다라고 했는데 공부를 그래 했어 그래요. 공부를. 저는 그렇게 공부 안 합니다. 저는 전달할 때는 그렇게 전달한 적 한 번도 없어. 항상 개념을 잡아줍니다. 근데 공부를 할 때 그 개념은 네가 이야기해라. 나는 모르겠다. 나는 글자로 외울 거다. 형광펜치라고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휘발성이 강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휘발성이 안 강하게 하면 돼요. 잡아드릴 때. 그래서 일종 전용은 단독 양호한. 동네를 떠올리라고. 이종 전용은 공동 양호한.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뭐라고 했어요? 편리한이죠. 편리한인데 층수로 합니다. 저층, 중층, 중고층 이렇게 딱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준주거지역이 나오죠.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은요. 어디에 있어요? 주거지역 안에 있죠. 주거지역 안에 있는데 상업기능이나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하면 이걸 준주거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플러스? 주거 플러스 상업기능이 혼재가 돼버리면 여기를 준주거지역이라고 합니다. 포인트가 어디예요? 상업이 포인트예요? 주거가 포인트예요? 주거가 포인트예요. 상업에다가 주거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주거지역이 주된 지역인데 상업기능이 섞여 있는 곳을 말한다 이겁니다. 어디냐라고 했을 때 지하철역 주변이에요. 원래 주거지역인데 지하철역 또는 버스터미널이 있더라. 버스터미널이고 버스 정류장이 있죠. 그럼 거기가 바로 뭐가 된다?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 동네에서 어디로 가면 지하철역 근처나 버스 정류장 주변에 가보면 건물이 갑자기 높아지는 거 그죠? 그리고 우리 집 앞에 없던 업종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게 뭐란 얘기입니까?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거지역인데요. 스타벅스가 들어와 있죠. 그럼 100% 준주거지역입니다. 스타벅스, 롯데리아,
그 다음에 SK텔레콤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100% 준주거직입니다. 100%는 거짓말이고 90%는 준주거직입니다. 걔들이 들어올 때 SK텔레콤이 동네에 있는 거 말고요. 그죠? 대리점이 들어야 돼요. 직영 대리점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거기가 준주거직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걔들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겠습니까? 상권 분석하고 들어오겠습니까? 상권 분석하고 동네 사람들 카드 사용 내역까지 다 분석하고 들어오거든요. 아무 데나 안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그게 들어올 만한 입지가 되는 곳은 준주거직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준주거직은 우리가 주거 기능이 주된 기능인데 상업 기능이 혼재가 되면 거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준주거직이다. 그래서 준주거직에 가보면 우리 집 앞에 없는 업종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가 준주거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뭐하고도 헷갈릴 수 있냐면 상업지역과 헷갈린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왜냐하면 역세권인데 그 주변 지역이 환승역이 되면서 확 발전을 갖다가 확 해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약간 헷갈릴 수는 있는데 전통적으로 주택가 주변이 다르면 준주거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적 한번 보실래요? 뭐가 위주입니까? 위주라죠. 이를 지원하는 상업이나 업무 기능의 보완을 위해서 필요한 적이다. 그래서 주거직이 6개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전용. 어떤 주거환경? 양호한. 자, 여기서 외워가는 거예요. 일반은 뭐라고요? 편리한이죠. 전용은 2개입니다. 1, 2종인데 1은 뭐요? 단독 양호한. 2는 공동 양호한. 일반 주거직은 편리한이죠. 편리한인데 1, 2, 3종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저층, 중층, 중고층. 준주거직은 주된 기능이 뭔데? 그죠? 에다가 뭐가 플러스 되면 된다고요? 상업 기능이나 업무 기능이 보완이 되면 거기를 준주거직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주택가인데 은행이 있더라. 뭐 그러면 돼요. 준주거직이다. 100%는 아닌데 그런 업종들이 이제 들어와 있더라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가 준주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상업적 들어볼까요? 상업적이 4개입니다. 중심, 일반, 유통, 건립. 중심, 일반, 유통, 건립. 중심이 뭐야? 그거 네가 얘기해야지, 이 사람아. 도심과 부도심입니다. 중심은 도심, 부도심. 포인트가 어떤 글자냐면요. 요 심이 포인트입니다. 심장. 한 도시의 심장. 한 도시의 심장 역할을 담당하는 게 중심상업지라고 보십니다. 심장. 그러니까 언제? 낮에 박짝박짝거릴까요? 밤에 박짝박짝거릴까요? 심장이라니까, 심장. 심장이 낮에 뜁니까? 밤에 뜁니까? 하루 종일. 그 하루 종일 그 도시에서 제일 사람들이 박짝박짝거리는 데가 어디더라? 중심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제일 번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시를 가든지 간에 그 지역 주민들에게 자, 서울에서 제일 번화한 데가 어딘데요? 이래 물어보면 서울 시민들이 0.001초 만에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강남역, 명동, 이러면 그 중심. 부산은 어딘데? 라고 하면 서면, 이러면 그 서면입니다. 대구는 어딘데? 그러니까 동성로, 이러면. 광주는 어딘데? 라고 하면 금남로 사거리. 뭐, 왜 그래요? 몰라. 모를 수 있지. 그래서 한 도시의 심장 역할을 담당하는 데가 중심상업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건물이 제일 높은 곳이 어딜까요? 중심이겠죠. 건물이 제일 높고 업종이 제일 다양한 곳이 어디더라? 중심상업지이다 보십니다. 일반 상업지역은요, 일반적인 상업, 포인트가 업무입니다. 업무 기능. 포인트는 업무니까 뭐가 밀집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온다? 공사 또는 사무실들이 따라오죠. 그죠? 거기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일반 상업지역이 어디냐면 광화문 사거리 주변이죠. 그 주변에 가보면 서울시청이 있죠. 옆에 뭐가 있냐면 신문사 본사들이 그거 다 있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본사들이 그거 다 있습니다. 뭐도 있냐면요, 은행 본점들이 그게 다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일반 상업지요. 그리고 법원, 검찰청 주변에 변호사무실부터 해가지고 쫙 모여오죠. 뭐예요? 일반 상업지역이죠. 그리고 어떤 지역을 가본지 간에 시청 주변에 보면 세무서, 경찰서, 법원, 검찰청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거 아시나요? 뭐기 때문에?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했다니까. 그리고 그 개들이 들어오니까 공사들이 따라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각종 협력업체들이 그 주변 지역으로 싹 깔리는 거 아시죠? 은행이라든지 금융권들도 같이 깔리죠. 뭐기 때문에?
일반 상업지역이니까 사무실 밀집돼 있죠. 그러니까 언제 제일 박짝거리냐면 지금 시간대죠. 점심시간대. 한 도시에서 밥맛이 제일 좋은 곳이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언제 텅 비어버리냐면, 그죠? 밤에 텅 비어버립니다. 퇴근 다 해버리기 때문에. 옛날에는 밤에는 이제 퇴근하고 나서 한잔 한다고 시끄러웠잖아요. 그죠? 요즘은 아니죠. 다 가버리니까. 텅 비어버리죠. 거기가 일반 상업지역. 한 도시에서 밥맛이 제일 좋은 곳이다. 적어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여수에 갔는데, 블로그 보고 가지 말고요. 블로그 보고 찾아가지 말고, 그죠? 어디가 맛있는 곳, 여수에 맛집 가고 싶다. 여수시청 앞에 갑시다. 이러면 돼요. 아무 데 들어가면 돼. 나한테 왜 맛있어? 경쟁을 오래가 맛있어. 제주도에 가가지고 블로그 보고 이상한 데 속지 말고 제주시청 앞에 갑시다. 이러면 끝이야. 원래 그래, 원래. 어느 동네를 가든지 간에 블로그 보고 속지 말고, 다 속잖아. 다 그 광고고. 그러니까 시청 앞에 가시면 하면 돼요. 조금 비싸면서도 맛있는 데 가려면 어디 앞에 가자면 돼요? 법원 앞에 갑시다. 이러면 되잖아. 대학 안 돼. 법원 앞에 갑시다. 이러면 조금 가격대가 있으면서도 맛집들이 더 많다니까요, 그게. 시청 앞에 갑시다. 이러면 돼. 시청 앞에. 법원 앞에 갑시다. 둘 중에 하나만 돼. 어디 가면 된다고? 일반 상업지에 가면 된다고. 아이고, 힘들다. 제가 이거 수업하기 전에 유치원생들 앉혀놓고 수업하고 오거든요. 가도 좀 전에 가라도 오전하고 어디 가면 된다니까 일반 상업지가 유치원생들이 그래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힘들 것 같아. 일반 상업지역은 업무가 키워드입니다. 업무 키워드. 그러니까 중립상업지역에서 키워드는 뭐라고요? 심장. 일반 상업지역은 업무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은요, 도시 내 지역 간 무슨 기능이에요? 유통기능입니다. 유통기능. 그러니까 도시와 도시 간의 유통기능이니까 도매 기능일까요? 소매 기능일까요? 도매 기능이죠. 도매 기능. 소매가 아니고 도매죠. 도매. 그러니까 농수산물 내지는 공산품의 도매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유통상업지역은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 그죠? 공산품의 도매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가락동 농수산물, 부산의 자갈치 시장. 그죠? 들어보셨죠? 전부 다. 그죠? 그런 데가 다 뭐더라? 유통상업지역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주로 문을 언제 열어요? 그렇죠. 새벽에 문을 열죠. 새벽에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쉬어야 될 시간대에 문을 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택이 들어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래서 유통상업지역은 주택 건축이 전면 금지가 돼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 유통상업지역의 개념을 알면, 그죠? 된다고.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유통상업지역의 숙박시설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숙박시설은 되겠죠. 왜냐하면 지방에서 덤프트럭에 차 싣고 물건을 내리고 잠시 사우나 가서 내지는 찜질방 가서 내지는, 그죠? 숙박시설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그분들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단 주택은 안 된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잡아놓으면요, 건폐율, 용적률, 건축 제한의 일부분이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념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유통상업지역은 도매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은요, 근린지역에서 일용품하고 서비스인데 어디였어요? 근린입니다. 근린. 근자가 무슨 근자인 줄 아세요? 가까울 근. 린이 이웃 린. 가까울 근의 이웃 린. 이웃 가까이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줍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이웃 가까이 어디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으십니까? 지역입니다. 지역. 어디? 마트 이라면 안 돼요. 마트는 건물이고. 그죠? 어디? 재래시장. 재래시장 주변이 근린 상업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상업지역이 몇 개입니까? 4개. 중심, 포인트는 심. 일반은 업무. 유통은 유통, 도매기능.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은 이웃 가까이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재래시장 주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할까요? 주거지역은요, 전용은요, 자꾸 반복해야 돼. 전용은, 좀 뱉어야 돼. 제일 기억이 잘 남는 거는요, 뱉고, 뱉은 걸 내가 듣고, 그 다음에 틀리고, 옆에서 한번 웃어주면 평생을 기억합니다. 뱉고 틀려야 돼. 그리고 옆에서 한번 웃어줘야 돼. 그리고 제가 한번 째려봐야 돼.
그러면 그걸 평생을 기억한다니까. 아니, 기억이 되려고 그러면 뇌에 자극이 된다니까, 뇌에 자극. 머리에 자극이 된다니까. 자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요, 때리면 돼요. 체벌을 가하면 된다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틀려야 된다니까요. 틀리면서 거기에 긴장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암기하는데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하고 뱉어야 돼요. 자, 중심은 뭐라고요? 중심이 아니고 전용은 뭐라고요? 양호한. 일반은 편리한. 일종 전용은요? 단독 양호한. 이종 전용은 공동 양호한. 일반 주거지역은 뭐라고요? 편리한. 1은 저층, 2는 중층, 3은 중고층. 잘하네. 자, 중립상업지역에서 포인트가 뭐라고요? 심. 일반 상업지역은요? 업무. 유통상업지역은 유통. 근린상업지역은 그렇죠. 근린지역에서 이용품하고 서비스 공급. 집에 가서 안 해도 된다. 여기서 다 외워가라. 자, 공업지역 나왔다. 공업지역은 주구지역 분류하고 똑같네요. 전용 일반준입니다. 전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화학공업이나 공해성공업입니다. 아이고야. 그죠? 굴뚝산업이네요. 전통적인 굴뚝산업. 전용공업지역에 딱 가니까 아이고 마스크를 써야 돼요. 그죠? 눈이 시큰거리죠. 그죠? 그래서 전용공업지역은 예를 들자면 석유화학단지, 염색공단 이런 것도 있더라. 그러면 거기가 뭐가 된다? 전용공업지역입니다. 끝이에요. 우리 수도권에는 없어요. 거의 다 지금 다 옮겨갔죠. 우리나라에서 전용공업지역으로 제일 큰 데가 울산 온산에 있는 석유화학단지가 있거든요. 거기가 아마 제일 단위 면적으로는 제일 클 겁니다. 여수의 석유화학단지도 있죠. 그죠? 그런 데가 다 뭐가 된다? 전용공업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공업지역은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다. 환경을 저해하지 않으니까 뭘까요? 굴뚝산업이 아니겠죠. 굴뚝산업이 환경을 저해하지 않으니까 굴뚝산업은 아니겠네요. 반도체, AI, 로봇 이런 거. 그죠? 기계공업이 있네. 기계공업.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기계공업으로 제일 큰 공업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반 공업지역으로 제일 큰 곳이 어딘지 아세요? 기계공업. 창원이죠. 창원 아시죠? 창원. 네, 창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창원에 가면 기계공업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용 공업지역과 일반 공업지역은 어렵지 않죠. 전용은요, 공해. 그러니까 전용 공해 이라면 돼요. 일반은 공해 아이 끝이 답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은 뭐야? 경공업이 포인트예요. 플러스 주거, 플러스 상업기능이 혼재되면 돼요. 경공업. 그러니까 경공업이니까 조그만한 공장들이 밀집돼 있고 주변 지역에 주택가나 상권이 같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도권에서는 이걸 떠올리면 잘 안 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에서 전통적으로 조그만한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린 성수동이에요. 성수동. 그 다 중공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면 또 많냐면 영등포 쪽에 많죠. 물레동. 들어보셨죠? 그런데 가면 조그만한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으면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업종들이 다 외곽으로 다 이전을 했습니다만은 있습니다. 또 대규모가 어디 있냐면 구로. 지금 구로라고 안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산 디지털 단지 이래 얘기하죠. 그거 다 중공업지역입니다. 뭐가 있어요? 공장 대신에 뭐가 있어요? 왜냐? 지산. 옛날에 그게 아파트형 공장이었어요. 아파트형 공장에서 명칭을 바꿨죠.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바꿨죠. 우리 여기도 있죠. 관내에도 평촌역 옆에 보면 주기로 해가지고 전부 다 지산 아닙니까? 그거 다 중공업지역이에요. 전부 다 중공업지역. 토지용 계획 하였을 때 보면 뭐로 돼 있다?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거 보면. 그래서 수도권에서 내지는 부산이나 대구 이런데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지없이 뭐가 된다? 준공업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업지역이 3개입니다. 전용, 일반, 준입니다. 전용이 뭐라고요? 그렇죠. 양호하는 무슨 양호한 준심이 하고 있는데 중화학공업이나 공해성공업. 자,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기계공업.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공업지역은 포인트가 뭐라고요? 경공업, 플러스
주거 플러스 상업기능이 혼재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녹지가 나오거든요. 녹지는 세 개입니다. 보전, 생산, 자연인데, 보전은요, 녹지는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자, 한번 보실래요? 녹지는 어떻게 분류하냐면요, 개발 가능성으로 분류하거든요.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개발이 안 되면 보전이에요. 개발이 유보되어 있으면 생산이에요. 개발이 제한적이지만 개발이 가능하면 자연입니다. 보전, 생산, 자연, 녹지거든요. 개발 안 되면 보전, 유보되어 있으면 생산, 제한적 부위지만 개발이 가능하면 자연, 녹지. 이렇게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안 된다, 유보되어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도시지역 분류가 끝나서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할게요. 그래서 천천히 처음 하신 분들은 천천히 하시면 되고, 기존에 이제 알고 있는 분들은 한 번 더, 지금 뭐 2차만 하시는 분들이나 작년에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지금 파트가 굉장히 유치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한번 더 확인하시고, 제가 뭐 외우라 소리 진짜 안 하는데요, 용도지역 21개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다음 주 오기 전까지 꼭 외우시고, 다음 주에는 제가 앞에 서서 용도지역 21개를 물어보고 대답을 하면 입장하고, 대답 안 하면 퇴장을 시켜. 작년에 요 수업 들은 분들 계시거든요. 물어봤어요.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1년에 3번 정도 앞에서 물어보고 숙제 검사한 다음에 퇴장 또는 입실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 내일이 다음 주가 그날입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그래서 이거 못 외우신 분들은 오지 마세요. 아예. 자,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빨리 어차피 외워야 되는데 빨리 외우면 외울수록 여러분들 책 읽을 때 개념들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전용 주거지역은 어떤 주거환경? 양호한. 일반은요, 편리한이죠. 일종 전용은 단독 양호한. 2는 공동 양호한.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입니다. 자, 1은 저층, 2는 중층, 3은 중고층. 준주거지역은 포인트가 뭐라고요? 주거기능이죠. 플러스 뭐요? 상업.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걸리는데, 중심에서 포인트가 뭐라고요? 심, 도심, 부도심. 일반은요, 그렇죠. 업무, 유통은 그렇죠. 유통, 물류기능, 도매기능이죠. 걸린 상업지역은 어디에서? 걸린 지역, 가까울 근의 이웃, 린, 이웃 가까이에서 이용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재래시장입니다.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준인데, 전용은 뭐라고요? 중화공업, 굴뚝산업. 그 다음에 일반은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기계공업. 그 다음에 중공업지역은 뭐 플러스? 경공업 플러스 주업 플러스 상업기능이죠. 녹지는 보전 생산 자연인데, 보전은 개발 안 되고 생산은 개발이 유보되어 있고, 자연은 제한적 범위에서 개발이 가능한 곳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적인데, 이게 이제 어려워요, 이게. 자, 볼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책 읽다 보면요, 도시개발법, 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이런 데 가면 관리지역에서 어쩌리저쩌리 이런 말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전체 책 통틀어 가지고 수백 번이 나옵니다. 근데 관리지역의 개념을 알고 책을 읽으면 그 개념이 머릿속에 딱 정립이 되는데, 관리지역이라고 해서 네 글자로만 알고 있으면 개념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약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을 꼭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단어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는요, 단어가 개념을 줘요. 그죠? 유치원생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라면 유치원생도 그림을 그려. 주거지역, 내 사는 곳. 상업지역, 엄마하고 뭐 먹으러 가는 곳. 공업지역, 대충 TV에서 본 것 같고. 녹지, 주말에 얼마 전에 갔다 온 곳. 애들도 안다니까요. 근데 왜? 단어가 개념을 주거든. 근데 안 주는 게 관리직이란 말이에요. 이 관리직이 어려워요. 수험생들이 처음 공부할 때 관리직 뭐 관리하는 데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걸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봐봐. 얘 설명 되게 잘하거든요, 이거. 들어봐봐. 웃네. 불쾌하네, 진짜. 자. 원래 우리나라에는 관리직이라는 게 없었어요. 언제 만들어지냐면요, 2002년에 만들어집니다. 2002년에. 이 관리직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관리직이 얼마나 많은 돈을 많은 돈을 벌게 했는지 제가 같이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봐요. 관리직이란 원래 없었어요. 원래 없었다니까. 원래 없었으면 2002년에 국토계획법을 만들면서 관리지역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점이 2002년입니다. 자, 그럼 2002년에는요, 관리지역이 없었잖아. 관리지역이 없었으니까 국토공간이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었겠습니까? 응? 관리지역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 도시, 또 농림, 또 자연환경 보조, 뭐 이렇게 돼 있었겠지. 아, 왜 그래? 용도지역이 몇 개였다? 3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돼요. 옛날에는. 2002년 이전에는. 도시와 농림과 자연환경 보전,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 사이의 경계가 분명했다, 안 분명했다? 분명했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어디에 빠글빠글 모여 살았냐면요, 여기에 빠글 모여 살았거든요. 도시가 비대화되기 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도시에서 농림으로, 도시에서 자연환경 보전으로 가다 보면 자다가도 알아요. 농림으로 넘어가네. 뭐로? 그렇죠? 냄새라, 냄새. 그런 냄새가 확 나거든요. 그럼 농림으로 넘어가네. 그럼 눈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90년대 획기적인 변화가 옵니다. 국토공간의 획기적인 변화가 신도시를 만들기 시작해요. 신도시를 만드는데 그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곳들이 어디더라? 도시 중심부입니까? 외곽입니까? 외곽에서 신도시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 규모가 어마무시한 규모들입니다. 근데 그런 신도시들이 옛날에 풀밭으로 내지는 농사 짓는 땅들이, 그죠?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죠? 도시가 뭐 되기 시작한다? 비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0년대를 지나면서 옛날에는요, 여기에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굳이 농림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간의 경계선이 두터웠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없었더랬어요. 80년대나 90년대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이렇게 80년대, 90년대 여러분들 살아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저희 뭐 나이거리가 잘 모르는데, 그 TV 화면을 보면 나오거든요. 뭐가 나오냐면, 마이카 시대가 언제 열려요? 마이카 시대. 우리가 집집마다 차 한 대씩 생기는 시대가 있다고요. 그게 언제예요? 그게 90년대예요. 90년대. 80년대는 집집마다 차가 없어요. 차가 있을 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단풍 구경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관광버스.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타면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자마자부터 막 마시고 먹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가니까. 꼭 구경을 어떻게 한다? 1년에 한 번 개모임에서 간다. 요즘은 그런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옛날에 실제로 8, 90대는 그랬다니까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이카 시대가 열리거든요. 언제부터? 그렇죠. 90년대 초중반을 지나면서 소득이 올림픽을 지나면서 소득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굉장히 소득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폭발적인 증가가 옵니다. 폭발적인 증가가. 그래서 88년도에 올림픽이 끝나고 국격이 한 단계 올라가죠. 그러니까 옛날에 80년대 학교 다니신 분들은 대한민국은 뭐였다? 아시아의 4마리 용이었다. 이래가지고 4마리 용이, 다음 중 4마리 용이 아닌 것은, 아니, 그런 시험 문제를 푼 적이 있었죠. 그렇죠. 저도 풀었거든요. 저도 풀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풀었습니다. 아시아 4마리 용이 어디냐면, 다 까먹었다. 홍콩, 대만, 그죠? 우리, 싱가포르. 아유, 대한민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아닙니까? 근데 세계는 대만이 나라가, 홍콩이 나라가, 싱가포르이 나라가, 국가 아니라고, 그런 건. 그 국가를 안 치죠? 군대가 있나? 인구가 몇 명 안 돼. 그 땅덩어리 좁은데, 그게 뭔 국가예요, 그게. 그 정상인국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 개발도상국입니까? 선진국입니까? 선진국이에요, 지금. 선진국. 국민소득이 일본하고 3,000불인가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대졸 초임이 우리나라가 더 높아요, 지금. 그죠? 그 일본에 가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일본 아들이 우리나라 동남아 여행 가듯이 우리나라 여행을 왔다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에 동남아 가듯이 가잖아요. 아이고. 맞잖아요. 선진국입니다. 진짜 선진국이라니까요. 국격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마이카 시대가 90년대 소득이 증가하면서 열리거든요.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잖아. 사람이 주머니에 이제 돈이 많아져. 그리고 그때는 안 잘랐다고. 취직하면 정년 때까지 회사를 다닐 수가 있었거든요. 대학교 졸업하면 취직이 100% 다 됐어요. 100%. 고등학교 졸업해서 100% 됐습니다. 100%. 그래서 대기업에 5군데 취직해가지고 어디 가지 이러다가 그죠? 합격증을 갖다 선풍기에 던져놔놓고 멀리 날아가는 곳에 가고. 웃자는 이야기 실제로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그리고 공사는 그때 가지도 않았어요. 공사는 안 가고 그랬다니까요.
진짜 옛날이 아니고 옛날에 80년대 학번들이 그런 호시절을 누린 적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소득이 증가를 하면서 기업들이 규모가 막 커지는 겁니다. 수출이 어마무시하게 잘 되니까 자꾸 부서도 늘리고 막 산업들이 막 계속 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잖아. 소득이 증가하면 자 봐봐. 주머니 돈이 많아지잖아. 그리고 다음 달에 또 더 많이 벌 것 같아. 내년에는 진급비가 또 더 벌 것 같아. 자, 그럼 뭘 해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 그렇죠. 그 소비를 하는데 무슨 소비를 할까요? 집을 사. 월급이 뭐 20만 원 왔다 집 산다고? 차를 사지, 차를. 그게 마이카 시대가 열린다고. 마이카 시대가 열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나가기 시작한다? 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춘천에 가려고 그러면 지하철을 타고 가야 돼요. 근데 마이카 시대가 열리니까 지하철을 탈 필요가 없잖아. 그 옛날에 어디 가려고 그러면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꾸미고 하고 난리가 나는데 요즘 그럴 필요가 없죠. 눈 비비고 모자 쓰고 그냥 갓비면 돼요. 슬리퍼 신고. 그래서 일본에 가서 우동 먹고 올까? 돼요, 안 돼요? 돼요. 춘천에 가서 닭갈비나 점심으로 먹고 올까? 간단하게? 돼요, 안 돼요? 되죠. 되죠. 저도 한 번씩 그러고 아침에 주말에 일어나면 그냥 애들하고 같이 슬리퍼 신고 갑니다, 그냥. 모자만 쓰면 되잖아. 그러고 뭐 밖에 다닐 일이 없으니까. 그럼 가가지고 먹고 옵니다, 그냥. 이거 가능하잖아요. 그게 90년대 획기적인 변화예요, 획기적인 변화가. 그러니까 차량의 증가는 도시 확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하고 맞물려가지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주택을 사람들이 차를 사고 나니까 이제 뭘 하고 싶어? 집을 사고 싶은 거야. 소득은 계속 증가하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가 90대 초에 오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근데 이게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정권의 존립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집을 가지려고 하는데 집이 없어. 그죠? 그래서 만드는 게 일기 신도시예요. 성남에 뭘 만들고, 분당을 만들고, 그죠? 안양에 평촌 신도시를 만들고, 그죠? 부천에 중동, 일산에, 고양시에 일산, 그죠? 군포에 삼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신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주택을 어마무시하게 지었죠. 가능한 이유가요, 차량의 증가가 있고, 교통의 발달이 있고, 그게 있으니까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어떻게 된다? 점점점, 여기 있던 도시들이 이렇게 비디화 되는 거예요, 비디화. 이렇게 커져 나가다 보니까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기에서 드디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러니까 여기에서, 적경지역이죠. 도시와 농림과 도시와 자연환경 보전은요, 행위 제한이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 그죠? 근데 도시가 비례화되면서, 봐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여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리고 여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도 있을 거라고. 둘이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실선이 그어져 있었지만은 둘이는 같이 막걸리 먹는 사이였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도시가 비대화되면서 도시가 팽창을 해 나가잖아. 그죠? 팽창을 해 나가면서 개발이 된다니까요. 개발이 되면서 야 토지가 수용이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3,000평의 농사를 짓고 있다가 3,000평을 수용을 당하는 거야. 그럼 3,000평이면 농지 면적으로서는 큰 거예요? 큰 거 아니에요? 3,000평의 농사를 지었으면, 그죠? 부농이다, 중농이다, 소농이다. 이거 3,000평이면 엄청 농지가 넓은 거야. 10,000평도 아니고 넓은 건 아니라고. 예, 논 한 마지기가 200평이니까 10마지기예요, 10마지기. 그러니까 농사 지어가지고 그냥 밥 먹는 정도지. 그거 가지고 막 부를 축적하고 이런 단계는 아니잖아. 그죠? 근데 3,000평이 수용돼가지고 돈이 들어오는 거야. 얼마가? 3,000평이 수용됐으니까 돈이 얼마 들어오겠습니까? 몇 천만 원 들어오겠습니까? 몇 억이 들어오겠습니까? 몇 억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는 동그라미를 보는 거야. 그렇잖아. 어제 아래만 하더라도 둘이 뭐 했는데? 막걸리 마시는데. 막걸리 안 먹는다. 막걸리 안 먹는다. 니는? 막걸리 먹을 계속 막걸리 먹고 안 먹는 거죠.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가 실제 벌어지던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 비대화되는데 문제가 생기죠. 어디에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위반 행위가 속출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위반 행위가 속출하겠어요? 여기에 속출하겠어요? 그렇죠? 여기죠. 농림지역에 있는 적경지역에서 농림지역 깊숙이 있는 곳에서 위반 행위가 안 생겨요.
근데 도시하고 접경지역에서 위반행위가 생기는 겁니다. 봐봐. 우리 요 주변을 봐라니까 과천과 서울 사이에 있다니까, 경계선에. 그죠? 근데 이 농림인 거야. 농사를 지을 수는 없고 행위제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는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의대수 위반해서 그런 데 생기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 그 비싼 땅에. 그게 뭘 한다? 원해를 하는 거야. 비닐하우스를 짓고. 그거 다 묶어버리는 거죠. 그건 다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개발은 안 되는데 그런 지역에서 위반행위가 막 속출하는 거야, 이게. 개발의 압력이 어마무시하게 높아지는 겁니다. 특히 수도권하고 부산, 대구 이런 데서는요. 한참 그때는 개발이 막 될 때거든요. 그래서 국토공간을 이렇게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여기가 보존해야 될 여기들이 훼손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90년대 초중반을 지나면서 국토공간의 3등분은 이제는 다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래서 이걸 재편하자라는 논의가 있고요. 그래서 재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니까 면적은 똑같겠죠, 그죠? 도시, 농림, 자연환경 보전 똑같겠죠. 고용력은 놔둬요. 여기는 도시, 여기는 농림,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 자, 좀 전에 보니까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그렇지.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냐면 여기에서 막 터지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위반행위가 속출하고 자연훼손, 환경훼손들이 막 문제가 되고, 그리고 90년대는요 국토개발의 난제가 뭐냐면 환경문제예요. 환경문제. 지금은 국토개발의 난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자연재해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지금 국토개발의 제일 난제거든요. 근데 그때는 90년대를 지나면서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국토개발의 난제가 환경문제였고, 개인들도 환경에 굉장히 소득이 올라가니까 환경문제가 굉장히 민감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거나 묵다가 아무거나 입다가 그다음부터 뭘 보기 시작한다? 환경을 보는 거죠. 환경을. 친환경이 뭔데? 그죠?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는 게 소득이 올라가니까 그런 겁니다. 소득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해결해야 됩니다. 누가 해결해야 돼? 개인이 해결해야 돼? 국가가 해결해 줘야 돼? 그래. 그래가지고 여기를 도시로 편입이 예상은 되는데 도시하고 비슷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도시가 아니다. 도시가 아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정하는 거예요. 무슨 관리요? 계획관리지역. 여기는 농림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는 하되 주변 용도지과의 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 농림으로 지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뭐로 지정하냐면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를 하되 주변 용도지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아니라 무슨 관리? 보전관리지역으로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지역을 만들었어요. 자, 봐봐. 2002년에 만들었다고 했어. 자, 관리지역을 만들고 나니까 옛날 문제를 해결해야 돼. 옛날 문제가 뭐였냐면 도시하고 농림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접경지역에서 행위자는 무슨 현상이 발생했어? 충돌 현상이 발생했잖아. 충돌 현상이 발생해 안 해? 안 한다고 얘기해, 이제는. 여기가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이 만들어짐으로 인해가지고 무슨 역할을 담당하면 중간지대 역할을 담당해요. 중간지대로서 행위 제한의 충돌 현상을 관리지역이 들어가지고 완화시켜줘요, 안 시켜줘요? 그죠? 그래서 이걸 완충지대라 불러요. 완충지대. 그러니까 충격을 흡수하는 게 우리 몸으로 치면 뭐하고 똑같냐면요. 무릎에 있는 연골이에요, 연골. 위에서 오는 체중의 충격을 연골이 없으면 다리가 박살이 나거든요. 근데 연골이 있으니까 충격을 흡수시켜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더라? 관리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봐봐. 옛날에는 도시가 중심부를 형성해가지고 외부로 팽창을 해 나가잖아. 봐봐. 일반적으로 봤던 현상을 그냥 그림만 그릴게요. 도시가 중심부를 형성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팽창을 해 나가잖아요. 차량의 증가, 교통의 발달로 해 나가잖아. 여기까지 컸거든. 에이씨, 다 컸네, 이씨. 여기까지 도시네, 에이씨, 다 컸네, 이씨. 이제 그만 크자. 라고 그만 큽니까? 이 괴물이 외부로 계속 팽창해 나갑니까? 그래. 그게 훼손이 온다니까요. 자, 봐봐. 도시가 중심부를 형성했잖아. 외부로 팽창을 계속 해 나간다니까요. 인구입으로. 팽창을 해 나가는데 여기까지 컸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 컸습니까? 또 큽니까? 크죠? 그 어디를 풀면 돼?
그 계획관리를 풀면 돼요. 그 계획관리의 개념에 뭐가 있냐면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2002년 이후에 관리지역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그죠? 2002년 이후에 신도시가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산업단지가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들어왔죠? 어디 들어왔겠어? 그래, 여기 들어왔다고. 여기 이 개념을 알고 땅 사면서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었다고, 이걸. 왜? 초창기에는 모르거든. 그 계획관리로 지정하느냐, 생산관리로 지정에 따라서 이게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봐봐.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토지 만평과 생산관리 지역에 있는 토지 만평이 적경을 이루고 있거든요. 가격 차이가 날까 안 날까? 2002년에 안 나. 아무도 몰라. 계획관리가 뭔 생산관리인지 어떻게 알아? 수업을 들어도 몰라. 이야기해줘도. 안 난다고. 그죠? 그런데 개발 압력을 받겠지. 팽창이 나가니까 도로를 만들고 그 위에 봐봐. 용인, 판교, 위례 어마무시한 신도시들이 주변 지역에 만들어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그게 천지개벽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것도 어디겠어요? 여기를 풀어서 쓰면 돼, 안 돼? 아, 근데 큰일 나요. 여기서 풀어 쓰면요. 봐봐. 여기 한번 해볼게. 여기를 하면 여기하고 접근성이 떨어져요.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도로 설치비가 2배가 더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설치해놓으면 도시가 텅 비어버려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망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지하철이나. 그러니까 수도권에 한번 봐봐. 수도권에 봐봐. 남쪽에 분당이 있고요. 남동쪽에 평촌이 있고요. 그죠? 서쪽에 중동이 있고요. 북쪽에 일산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를 연결한 게 뭐예요? 이게 외곽순환도로라고요. 그 위에 만들어진, 이게 신도시입니다. 그 위에 만들어진 신도시 어디에 다 만들어진다? 다 여기에 만들어지잖아. 하남, 판교, 전부 다 이 주변 지역에 다 만들어진다고. 왜? 써야 되거든. 쉽거든. 바로 진입하면 되거든. 바로 진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아주 흥분했네, 이게. 흥분할 일이 아닌데. 흥분해 갔습니까, 지금?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어디인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거든. 천만의 말씀이다.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하고 도로망을 보면 신도시 위치가 나와요. 그런 데를 선수들이 선점을 해버린다고. 돈을 어마무시하게 버린다고. 봐. 5천만 원짜리 토지가 평당 5천만 원짜리가 1억 되는 날이 올까 안 올까? 평당 5천만 원짜리가 1억 되는 날이 올까 안 올까? 오죠. 빨리 와요. 늦게 와요. 늦게 오죠. 평당 50만 원짜리가 100만 원 되는 날이 올까 안 올까? 오죠. 언제요?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에 온다니까요. 오늘 저녁에 신도시 발표, 도로망 발표 하면 오늘 저녁에 오죠. 지금 이제 뭔 말인지 압니까? 그게 다 어디에서 들어온다? 여기 들어와요, 이게. 그 우리가 2002 이후에 개발된 곳들이 전부 다 이쪽입니다. 전부 다 이쪽. 그래서 그때 계획관리 개념을 알고 토지를 투자했다든지 그런 분들은 되죠. 근데 보면 여러분들 그런 거 안 느낍니까? 어떻게 보면 요까지가 딱 개발되어 있어. 여기는 50년째 허울판, 저 푸른 초원에 멧돼지가 놀고 있고 고라니가 뛰고 있고 그래요. 개발을 절대로 안 시켜주죠. 왜? 안 돼. 절대로 안 돼. 싸다고 사봐야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는 안 돼. 누구는 되냐면 내 아들도 안 돼. 내 손주가 좋은 일 시켜.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왜냐하면 이런 데를 개발하면요. 환경단체부터 해가지고 특혜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개발 수요는 더 늘어난다, 준다? 늘겠어요, 줄겠어요? 줄죠. 인구구조의 변화로 줍니다, 이제는. 아까 만들어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어디로 들어가자? 나가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자입니다, 지금 정책이. 나가는 정책은 별로 좋은 정책이 아니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신도시를 만들어서 막 짓게 되면요. 당장은 좋은데 50년 뒤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대콘크리트 재앙을 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아파트 비율이 50%가 넘잖아요. 그죠? 심각한 문제가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제 떠올려야 돼. 자, 개념 필요 없어. 그림을 봐야 돼. 계획관리라면 어디를 싸고 있다? 도시를 이렇게 싸고 있는 거예요. 왜요? 도시가 되려고. 계획관리는
도시의 예비군이에요, 예비군. 도시가 되려고. 자, 그럼 생산관리를 어디를 싸고 있을까요? 농림을 이렇게 싸고 있어요. 왜요? 농림이 되려고가 아니고, 농림지역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봐봐. 오늘 좀 흥분했네. 제가 이수할 때 좀 흥분합니다. 여기에, 이게 사과인데요. 바늘로 구멍을 팍 내버린다니까. 3일 지나면 사과는 썩어버립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기가 훼손되면 여기는 다 무너진다. 그래서 생선관리는 농림의 방파제예요, 방파제. 농림의 방파제. 그러니까 농림을 지켜주는 것이. 자, 보존관리는 어디를 싸고 있다? 그렇지. 자연환경 본적을 이렇게 싸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연환경 보존적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 계획관리는 도시를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도시가 되려고. 생선관리는 농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농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너는 누굴 지켜라? 농림을 지켜라. 농림이 되지 말고 너는 자연환경 보존지역과 유사하다. 근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지켜라. 밖에서. 왜?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잘 보존되기 위해서. 끝. 됐어. 이게 관리적입니다. 관리적 개념이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관리적입니다. 시험에 넣오든 안 넣오든을 떠나놓고 관리적의 개념을 알고 책을 읽는 거하고 모르고 책을 읽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 곳곳에 관리지역에서 어쩌리저쩌리 이런 말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세 개가 있다 그러면 어디가 행위제한이 더 완화되어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잖아. 그럼 뭐 행위제한이 어디가 제일 셀까? 이거 제일 세겠네. 어디가 제일 완화되어 있을까? 여기 완화되어 있겠네. 그 개념으로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끝. 다 했습니다. 관리직이 진짜 힘든 개념이거든요. 아, 이거 이해 잘하시네. 아니다, 네가 설명을 잘하네. 자, 보자. 됐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 농림은 뭐? 도시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로서 농림법을 진행하거나 산림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과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농림법 진흥은 당연한 건데 뭐가 필요합니까? 산림보존. 여기 포인트죠. 그러니까 산도 뭐예요? 농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70%가 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용도지역상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농림입니다. 농림. 자연환경 본적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국가유산을 보존하고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개를 보존하고 1개를 보호, 육성하는 게 자연환경 보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농림과 자연환경 보존을 제가 추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거죠. 제주도 성산일주봉이 뭡니까? 어딜까요? 21개 용도지 중에서 자연환경 보존적이겠지 뭐. 자연환경 보존적이겠지 뭐. 그 경남 창녕에 가면 우포늪이라고 있죠, 그죠? 그거 뭘까요? 그거 자연환경 본적이겠죠, 뭐. 됐죠? 그래서 자연환경 본적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데 뭐 북한산 국립공원이 어딜까? 자연환경 본적이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1개 용도지역을 잡았습니다. 오늘 이 용도지역의 키워드는요, 관리입니다, 관리. 관리지역이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국토공간의 변화. 90년대를 지나면서 차량의 증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용도지역의 변화라든지 각종 국토 공간의 변화로 연결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쉴까요? 예, 좀 쉬었다 볼게요.